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검찰에서 진술도 했던 핵심 인물입니다. 최성해 동양제 총장 학위 5개 중에서 3개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합니다. 어떻게 네, 됐습니까? 5개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당국대학교 이게 뭐 저희들이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제 허위 학력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조사입니다.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그 당국대 학부 수료는 거짓이다.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 템플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수료했는 것도 허위이다. 그다음 두 번째 워싱턴 침례대에서 교육학 학사와 석사 받은 거는 맞는데 박사 받은 것도 허위이다. 이렇게 해서 5가지 경력 중에 3가지는 허위이고 2가지 즉 워싱턴 침례대학교의 교육학 학사와 석사만 이제 정확한 학력이다.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위조됐다고 했던 그 표창장 그 위조 안 한 원본에도 박사 최성해 총장이라고 교육학 박사 최성해 총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인은 확인을 위조했고 또 표창장은 위조됐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가짜 학위를 가지고 총장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일단 그렇게 보여요. 이제 교육부의 총장 승인을 받을 때 그때 한번 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법인에 계속해서 지금 25년째 총장을 하셨는데 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 총장 연임 승인을 받을 때마다 25년째 그걸 썼다는 거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썼다는 거군요. 허위 학력을. 표창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표창장에 교육학 박사라고 돼 있는 게 진짜다. 다른 건 내가 허락한 게 그랬었죠. 아니다. 네. 예, 그렇게 했는데 그 교육학 박사라는 게 허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박사는 아닌 거예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. 석사랑 학사는 맞는데 박사는 아닌 걸로 아닌 지금 거예요. 나왔지 않습니까? 아마 직접 그 최성해 이제 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원래 박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얄 패밀리잖아요. 그 학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요청에 따라서 설립자가 아버님. 예, 들어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받으려고 했는데 총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다. 참 저는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. 학위가 없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총장이 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진짜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되게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. 예. 총장직을 계속 연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 동안 총장직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학위, 가짜 학위 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? 예, 기본적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드러나는데요. 첫 번째는 그 학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는 뭔가 하면 이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학위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학위 위조들을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다.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교육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권고를 한 게 있는 거고 지금 최 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죠. 일단 교육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강제가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투겠다.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. 최성해 총장이 지금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논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? 본인은 교육학 박사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그런 막사를 맞다라기보다도 그게 그 학위라고 하는 게 그 총장 되는데 지휘하는데 꼭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명예 박사는 맞다. 뭐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법인카드에 있는 모든 내역까지 다 가져갔고 특히 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좀 부적절한 어떤 조사가 아니냐 뭐 이런 의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뭐 별개의 일로 볼 수도 있고 뭐 다 연결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진중근 교수가 네. 지난번에 표창장 의혹 관련해가지고 조국 교수 쪽을 좀 비판을 했거든요. 예. 사직서를 냈다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 마침 이 시점에 또 사직서를 냈어요.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식의 말로 이제 일본 SNS에 말입니다만. 네. 영화의 한 대사죠. 그걸 옮긴 겁니다. 예. 근데 이게 또 사직서를 쓴 날짜를 보니까 9월 10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써놨군요. 예, 조국 전 장관 임명한 날 다음 날 이걸 쓴 건데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필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거를 낸 거냐 아니면 우연히 겹친 거냐 그건 뭐 이제 전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혼자 살고 있는데 밤마다 누군가 창문으로 나를 훔쳐보고 있더라.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. 자,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간 뒤에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이 1년 만에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승윤님,
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만약에 이런 사건이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섬뜩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요지란 약간 법률적 용어를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온다든가 주택이면 뭐 마당 안에 들어왔으면 100% 주거 침해가 되는데 그냥 담 바깥에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는 행동을 했는 거예요. 화면이 나오는데 예. 저 이렇게 눈 보고 마주치면 정말 섬뜩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그리고 게다가 안에 이제 여자분이 계셨는데. 예, 그래서 저런 거 다 채정을 했어요. 채정을 해서 CCTV와 채정을 하고 남자친구가 저 사람의 휴대폰까지 확인을 해서 넘겼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정도면 고의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? 저는 100% 그러니까요. 고의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고의가 없다. 두 번째는 주거 침입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성요건 해당성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 밖에서 받고 담장 밖에서 받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했던 사건입니다.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말하자면 처벌할 법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데,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요. 주거 침입죄를 만든 이유, 이제 법률용어로는 보호법이기를 하는데 주거의 평온을 지켜주기 위한 거랍니다.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분이 주거가 평온할 수가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저건 명백하게 침해가 됐고, 네. 그러니까 저게 지나가다가 뭐 반지하든 창이든지 간에 아니면 주택이 밀집된 구역에서 우연히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거는 글자 그대로 정말 대놓고 보는 거예요, 드러내놓고 대놓고. 들여다본 네.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저 위치가 약간 골목 안쪽에 들어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저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이 부분은 처음에 경찰이 처리한 부분이 많이 좀 너무 쉽게 간 게 아닌가 싶어요. 저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. 석 달 동안 저렇게 봤다는 거고 남자친구가 나가서 저 사람 뭐 전화번호를 확인할 정도였고 CCTV에 저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 명백한데.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게 검찰이 왜 주거 침입만을 살폈는지를 모르겠어요. 저거 분명히 저한테 법률적으로 의뢰했으면 네. 저 정도 쳐다봤으면 협박도 될 수 있을 거고 폭행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지금 저 문 밖에 조수석 상자에 손만 대더라도 우리 판례는 거기에 손을 댔는 순간 거동범이라 그래서 주거 침입 기술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안 될 때는 그 피해자의 그 보호는 법을 떠나서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냥 주거 침입 구성요건 해당 안 되네, 고의 없네, 처벌 안 하네, 이거는 조금 너무 안일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냐. 저 정도 사건이면 적어도 법적 그 구성요건을 주거 침입 이외의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살펴서 분명히 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야 되고 적어도 안 되면 뭐 제가 봐서 경범죄 처벌법 정도까지는 분명히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경찰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재수사를 결정을 했는데 재수사를 했다는 얘기는 처벌할 근거를 좀 찾았다라고 봐야 됩니까? 주거 침입 미수라는 진짜 저희들의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없는 범죄, 법 조문에는 있지만 이게 거동범이기 때문에 없는데 저래 들어가려고 했고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거 침입 미수로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가 뭔가 있죠. 좀 법이 없다면 뭐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최근에 주거 침입과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사실은 법적인 논의가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그 이른바 신림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성을 이제 쫓아 들어갔지만 주거 침입으로 한 처벌을 받고 이제 성범죄 미수로는 처벌을 안 됐죠. 안 받죠. 근데 과거에는 주거 침입만 따로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어요. 근데 이게 이 경우에는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저 경우에는 주거 침입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. 어찌 보면은. 그래서 저렴 공유의 주거 침입으로 해서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낀다거나 공포를 느낄 그럴 상황일 때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그렇다고 상황 자체가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본다면 그걸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법을 만들어야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승재현 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